안녕하세요. 결핍의 힘의 저자 최준영입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결핍이 있습니다.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거 없이 사람은 결국은 다 결핍을 가진 존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특히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결핍은 각각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결핍이 아니라 관계의 결핍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로 상대했던 노숙인들 이런 분들은 관계 결핍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분들이거든요. 일단 사회성을 상실했거나 대인관계가 깨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제가 강조했던 결핍은 여러분들이 결핍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한 노력이 바로 인문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와 같이 인문학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유도했던 거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제가 얘기하는 결핍은 개별적 결핍이 아니라 관계의 결핍을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결핍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었는데 그 결핍이 이제 관계의 결핍으로 승화되는 과정이 제가 이제 2005년도에 처음 시작했던 노숙인 인문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만났던 노숙인 분들은 대부분 다 결핍이 있는 분들이죠. 일반적으로 노숙인 하면 돈이 없는 사람, 직장이 없는 사람, 잠자리가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일반론적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일 거고요. 제가 들여다본 노숙인의 진짜 문제는 돈이 없거나 잠자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의 결핍,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관계의 결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인데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은 사람 덕분에 살고 사람 때문에 삽니다. 결국은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은 어울려서 사는 거고 더불어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결핍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근원적인 결핍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노숙인들의 사람이 없는 사람, 주변에 친구가 없는 분들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제 개인적인 결핍을 넘어서서 관계의 결핍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고 그분들이 단절해왔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 있었고요. 그 관계가 말로써 쉽게 복원이 되는 게 아니구나. 굉장히 근원적인 문제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관계의 결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생각입니다. 예, 제가 사람은 누구나 결핍이 있다라고 전제했는데요. 그 결핍을 자기 개인의 온전히 개인만의 결핍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결핍은 절대 극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결핍은 아까 말했듯이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증폭되고 또 해소되고 또 극복되고 그래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결핍이 있다, 직장에서 결핍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직장 동료와 상사와 또는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동료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주장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동료도 이해를 못 시키는데 상대 경쟁자는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소비자는 어떻게 이해시키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을 이해시키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 사는 존재라는 것,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로 쓰면 인간이잖아요. 인간. 간자는 사이 간자거든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그리고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변하기 위해서는 나도 변해야 되지만 상대, 사이를 이루고 있는 상대도 변해야 되는 거고 그 변화를 공도 같이 더불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의미를 잘 성찰할 필요가 있고 바로 그것이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나마 인문학적 에세이를 표방하고 결핍의 의미라는 책을 쓴 이유도 그런 것이고 그런 어떤 삶의 국면들을 간접적으로 겪으면서 나의 결핍을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고 그것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소되고 극복될 수 있는지 방안을 찾아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 속에 갇혀 있죠.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바꿔서 상대의 입장이 돼 보려고 노력하고 그 관계 속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상대의 결핍도 나의 결핍처럼 어루만져야 될 것이다라는 인식에 다다르게 될 텐데요. 그것은 말이 쉽지만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낯선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 낯섦이 주는 경계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겁이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대부분의 사람도 어떻게 푸냐면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공격적인 언사로 풀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왜 이 사지 멀쩡한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느냐. 경계하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데 간혹 우리 사회에서는 낯설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과감하게 다가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기를, 사람의 온기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 갖고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씩 깨어나가는 게 삶이거든요. 삶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낯선 것, 새로운 것과 마주하는 삶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게 결국은 나를 발전시키는 것이기도 하면서 관계의 결핍을 마주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까지껏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아무리 힘든 두려움이라 하더라도 치과 의사 앞에 앉기 직전의 상황에 불과하고요. 앉았다 일어나고 나면 치통도 없어지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새롭고 낯선 상황에서 낯선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각자가 관계의 결핍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마추어는 프로페셔널의 반대말이 아니라 넓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다. 우리 모두 아마추어가 되자. 그것이 21세기가 요구하는 인문학적 인간, 즉 제너럴리스트의 삶이다.